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등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5개인 과표 구간은 4개로 줄입니다. 현행 1인당 5천만 원인 자녀 공제액도 5억 원으로 10배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8만 3천 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 1억 7천만 원으로 61.4%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는 현행 4억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4억 원 줄어듭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상속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배경에는 과세 대상의 급격한 확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대상자 비율은 6.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이 비율이 15%에 달해 11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상속공제 한도를 넘어선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산 취득세 전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 취득세 전환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목받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도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등 종부세 추가 완화를 검토했으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지방재정 악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 3%에서 10%로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을 추가해 총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시설 임차료 등 비용을 포함하고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 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 시간만큼 안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개편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을 구분해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탄력고용의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를 통한 채굴권, 조강권 등 취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띕니다. 결혼 시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제 지원 대상을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1자녀 15만 원에서 25만 원, 2자녀 20만 원에서 30만 원, 3자녀 이상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비과세 추징 요건도 완화됩니다. 가입 3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 소득 비과세 추징을 제외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가 임대료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 분할 과세 특례를 신설합니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도 확대됩니다. 경감 대상 제조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 한도를 높입니다.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의 향료 색소를 추가하고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를 연 2%에서 4%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약 4조 3,5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습니다. 면세점 손괴 경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하고 관세 성실 신고 확인 및 월별 확정 납세 신고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OECD 암호화 자산다자 간 정보 교환 체계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위축된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세제를 개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